동양대에서 조민 학생이 일을 했는데 그 153만 원에 해당되는 그 연구 보조금 이거를 일은 하지 않았는데 받아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건 또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됩니까? 지금 그 재판 받고 있는 것 중에요. 네. 허위 보조금 수령에 관한 그 범죄 혐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한 32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보조금을 받게 되면 만약 그 연구원으로 등재를 했는데 연구원으로 실제로 일을 했다고 한다면 보조금이 가는 게 맞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 관련된 자의 진술 자체는 연구원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네. 딸인 조민 씨를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자기 명의로 된 153만 원을 받았었는데 네. 이것도 조민 씨에게 송금을 해줘라. 근데 계좌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이 어떤 자기가 송금한 이 돈의 내역이랄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송금해주라고서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검찰의 어떤 공소장에 부합하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경심 교수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제자인 지금 말한 게 윤 씨거든요. 네. 윤 씨가 일을 안 했고 오히려 조민이 일을 했으니까 그 돈을 조민에게 줘라. 이런 취지로 해서 송금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윤 씨가 네. 객관적인 증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윤 씨에 일단 법정에서 진술. 근데 윤 씨가 아마 검찰에서도 똑같이 얘기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역시 여기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이제 윤 씨란 성을 가진 연구원이 있다고 치면요. 일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학교에서 153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죠. 네. 교수님이 내 딸에게 줘라. 그러면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능합니까? 선생님 제가 일했는데 왜 그걸 왜 선생님 따님한테 돈을 드려요? 라고 묻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연구원이라는 직책 자체가 네. 지도교수 또 뭐 연구원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네. 사실 그거에 대해 이의제기는 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네. 자기가 향후에 있어서 또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결국 뭐 동양대와 관련된 부분 아니면 이제 어디를 가려고 하면 이제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다랄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는 좀 하기 어려운 상태가 아니었나 싶어요. 만약에 그 윤 씨 얘기가 진실인 걸 전제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 이제 153만 원이 작으면 작고 크면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네. 제 지도교수가 야 네가 받은 거 150만 원 있잖아. 그걸 누구한테 송금해. 그런데 제가 지도교수한테 아니 교수님 이거 제가 받아야 할 돈은 아니에요. 근데 왜 송금하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의제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학교 연구실 내 그 상하관계 위계질서라는 게 그 그렇죠. 정도일 수 있겠다는 좀 말씀을 그럴 좀 주신 가능성이 건데 있겠죠. 아마 그 부분도 법정에서도 네. 아마 검찰에서 물었을 가능성이 커요. 네. 언론에 나와 있지 않지만. 네.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 건을 이제 연구원이 받아가지고 그 조국 전 장관 딸에게 준 이 사건이 아니고 네. 두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민 계좌로도 돈은 이미 들어갔고 바로 간 게 하나 있고 예, 바로 간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이 동양대 졸업생 통장으로 간 이게 있는데 이 졸업생 통장으로 돈은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정경심 교수가 저쪽으로 돈 보내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졸업생 증언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돈 보내라 그랬으니까 보낸 거고 통장으로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쓰지 말라 그래서 안 쓴 거고 이렇게 된 거니까 네. 정 교수 입장에서는 그 연구원이 내가 일 안 하고 조민 일이기 때문에 돈 주고 싶다고 해서 줬다 이 말이 서로 네. 지금 안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법원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이제 내가 일 안 했고 조민 학생이 일을 했으니 그냥 돈을 주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지금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내가 한 일인데 제가 왜 돈을 보내야 되냐요? 이렇게 말하기 어렵냐?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도 교수에게 학생이 그런 말을 하기란 사실상 어렵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학위를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일종의 그 지도 교수와 연구원 혹은 제자 사이의 관계는 약간은 생사효탁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 교수에게 제가 이랬기 때문에 돈 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딸의 계좌로 보내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인건비를 잘못 활용해가지고 처벌받은 교수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다른 항목을 뭐 약간 편의상 조금 조정할 수는 있어도 인건비, 학생 인건비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으로 교수들 사이에서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른 항목도
아닌 학생 인건비를 건드려서 자기 딸의 계좌로 이걸 보내라고 했는지 굉장히 위험한 행위였다고 저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네.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 한 말씀, 제가 방금 전에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해석의 여지는 좀 남겨놨지만 연구원에게서 정경심 교수의 딸로 돈이 통장으로 옮겨간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네요. 들어보겠습니다. 당사자가 증언한 것은 자신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됐다가 다시 정 교수의 그 요구에 의해서 다시 돌려줬다라는 팩트일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추측이나 이런 거였고요. 실제로 그 돈이 어떤 돈이냐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상세히 이제 밝혀나갈 건데, 조민으로 추정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여성의 사진이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그게 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아니라고 하니 이게 실제로 조민인지 아닌지는 사진을 한번 대조해보자. 네, 법정에서 나온 장면과 그 법정 밖에서의 변호인의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대충 중요한 얘기는 다 짚어본 것 같고요. 자, 앞으로 이제 법정에서 그 검찰이 그 파악했던 증거들 이런 것이 하나둘 이제 나오면서 좀 가닥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